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8월 29일 테마 및 마감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종합을 보시면요. 코스피 종합은 0.34%, 코스닥 종합은 0.75% 상승 마감하였고요.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인이 순 매도를 해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였습니다. 예, 개인은 팔았고요. 코스피 종합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다시 뭐 이평선을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인데요. 제가 제 강의 추세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죠. 이런 삼각 수렴, 위로 향하는 삼각 수렴 자리는 좀 위험하다. 시세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지수에서도 이렇게 삼각 수렴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서 하방으로 잡혔는지 아니면은 뭐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밀렸는지,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아무튼, 20평선을 도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갭을 메꾸고 다시 맞고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코스닥 종합입니다. 코스닥 종합은, 위에서 저번 본대로 그대로 그냥, 이 추세였죠. 이 추세 정도? 대략 이 추세 정도인데, 이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지지 자리를 뭐 계속 지켜줄지 아니면 이 상태로 여기 위에서 박스권으로 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인데요. 빅스 지수가 위로 방향을 틀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박스권을 유지하는데요. 이게 뭐 세계 경제가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 뭐 미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게 뭐 정말로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뭐 일단 실질적인 경제는 뭐 서민들이나 기업들이 뭐 느끼고 있는 체감 경제는 정말 안 좋습니다. 금리는 인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은 계속적인 고정 비용, 이자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금리가 변동이지만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고정 성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점점 서민과 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돼가지고 또 경기가 만약에 소프트 랜딩이 안 되고 그런다면은 빅스 지수가 아마 또 올라갈 거예요. 그때는 또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테마 및 마감 시황인데요. 오늘 AI 챗봇,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오픈 AI 기업용 챗봇, 이거 아침에 뉴스 전해드렸죠? 아침 뉴스, 뭐, 미국 기업 오픈 AI 관련해서 그런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마음 AI, 마음 AI가 삼성하고 현대인가요? 방문했다는 뉴스도 같이 제가 아침에 급하게 전해드린 것 같아요. 제 블로그에. 그것 때문에 이게 좀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이게 상한가로 마감하였고요. 나머지는 브레인즈 컴퍼니, 폴라리스 오피스, 이거 폴라리스 오피스도 그 네이버 하이클로버 X인가요? 그쪽 관련인데, 이거는 차트가 고점에 있지만 상한가로 마무리된 상태에서 이거 밑으로 N자형으로 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은 좀 그래도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손절만 자꾸 하신다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양자암호 관련 이야기인데요. 국내 연구진 삼각격자 구조 자석 물질서 세계 최초로 양자 상태 발견 소식의 상승. 양자암호 관련주인데 이게 또 삼각격자라고 하는 새로운 테마가 또 생긴 건지 이거는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코이버, KCS, 아이원 플러스, 드림 시큐리티, 텔레필드 등이라고 하는데 오늘 보면은 거의 대장이 한국정보인증 같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이 OPT 관련주인가요? 그건데, 그다음에 CQ센 이게 둘 다 이게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차트가 아니라 이게 종목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 보안 정보 관련주가 CQ센도 있고 한국 정보인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핀테크 관련주인데 핀테크 관련주에도 CQ센과 한국 정보인증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원래 이게 어느 쪽이 대장주인가는 이제 판가름 내기가 좀 그런데요. 만약에 이게 보안정보주나 이게 핀테크 쪽으로 같이 엮여서 삼각격자주가 다른 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쪽도 좀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출산 장려 정책 엔젤 사업. 이것도 아침에 뉴스 전해드렸죠. 예. 저출산 뭐 해가지고 기업들이 뭐 이렇게 배려한다 이런 건데, 뭐 윤 대통령 저출산 정책 발표 등의 상승. 오늘은 꿈비가 대장주 같았습니다. 뭐 아가방 컴퍼니도 장중에는 시세를 좋았는데 마지막 종가는 꿈비였거든요. 제로투세븐 제가 블로그랑 유튜브에 아침에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늘 시세를 줬습니다. 일단은 이게 바로 시세 나올 줄은 어떻게 뭐 아무도 모르죠. 이거 단타거리였을 뿐. 이게 오늘 이 매집봉 세력이 매집으로 끝난 거라면은 나중에 눌렸다가 다시 세력의 힘이 분출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 출산 장려 정책 엔젤 사업이 시작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노인 복지 관련주도 한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치매 관련주나 아니면 임플란트 관련주 그런 것도 이제 한 번은 더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CCTV 관련이죠. 행안부 전국시도의 CCTV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확대 설치 요청. 이건 요새 묻지마 폭행 관련도 있고, 뭐 CCTV, 뭐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CCTV가 뭐 다 처리한다. 이렇게 그런 뉴스도 제가 전해드리고, 코콤 이야기도 아침에도 한번 꺼내드렸는데, 일단 시세는 분출하고 밑으로 빠졌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코콤은 보안주 물리로 들어가지 않고 원래 정보로 들어갑니다. 코콤은 보안주 물리로 들어가는 거는 여기 보면은 코콤이 있지만 이거 포커스 HNS라고 이게 물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리라는 게 그 저희가 보시면 보안주 그 출동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 그 뭐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출동하셔가지고 문 잠겼으면 문 열어주시고 만약에 무슨 일 있으시면 바로 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보안주 물리로 들어가는 거지. 코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CCTV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온라인 교육부 인공지능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지침. 이거 보니까 2025년에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테마가 뭐 지금 애니 등률이 오늘 이게 대장 같기도 하였는데요. 이게 비상교육 아이스크림 메가 MD 여기 또 있죠. 웅진 싱크빅.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아마 윤석열 관련 테마로도 엮였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웅진 싱크빅 일단 적어드리겠습니다. 웅진 싱크백도 있으니까요. 이게 2025년에 도입되면은 이런 교육주가 어떻게 보면 수혜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교육부 뭐 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발행한다고 하면은 이쪽도 같이 맞춰서 디지털 교과서를 발견해야 되고, 근데 보면은 거의 다 지금 AI 교과서 쪽 그 컴퓨터로 다 연결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이런 교육주들은 이미 실행을 하고 있어요. 벌써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더 빠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면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OLED 자율주행차 우주 항공산업 수소차 보안주 정보 등 여긴 정보라고 떴네요. 예. 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내년 5조 원 투자 소식의 상승. 5조 원 투자 소식. 기업에만 투자하고 있네요. 지금 내수가 죽고 있는데 기업을 살려야 뭐 일단은 뭐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건데 경기라는 거는 일단 내수도 살아나야 경기 부양책이 되고 돈이 시장에 돌고 서민들도 살고 다시 그 서민들이 산 돈으로 기업의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기 구조가 있는데 그런 경기 구조를 위해서 좀 서민들한테 좀 돈을 좀 더 썼으면 합니다. 뭐 힘들 때는 국가가 어느 정도 감당을 해줘야 되는데 5조 원을 기업에만 투자한다. 이것도 좀 좋은 소식이면서도 안타까운 소식이긴 해요. 내수가 살아야 서민도 살고 서민이 살아야 세금도 내고 세금을 내야 국가가 다시 살고 국가가 다시 기업에 투자 유치할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돼야 하는데 약간은 안타깝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냥 듣고 넘어가시고요.
이 같은 소식에 퓨런티어, LG 디스플레이, 삼천당 제약, 한국항공우주, 일시테크, 한국정보 인증 등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수소차 연료전지 해가지고 뭐 수소 관련주 오늘 세방전지가 거래량은 별로 없지만 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주, 카메라 관련주인데요. 이것도 약간은 이제 차트를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퓨런티어 저도 관심 종목에 놓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말했던 제가 하나기술 2차전지 관련이죠. 하나기술도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한 그래도 못해도 한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제가 관심 종목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게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심하기 때문에 괜히 여길까봐 사지는 않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냥 뭐 처음에 공시해드렸듯이 뭐 추천주랑 아니니까요. 제가 나중에 말씀만 드리고 뭐 저도 나중에 말씀 안 드리고 살 수도 있고 말씀드리고 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요. 초전도체, 그래핀, 중정부, 초전도체, 그래핀 등 첨단 재료 산업화 추진 소식의 상승. 초전도체는 이미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이죠. 너무 강력하게 상승을 주었기 때문에 이 중정부가 한다는 거니까 일단은 알고는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상보 같은 경우는 흑연 관련주입니다. 일단은 제가 흑연 관련주라 지켜보고 있었다가 좀 어느 정도 자리에서 사보고 싶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샀던가 안 샀던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아무튼 흑연 관련주로 차트가 시세를 분출해주고 눌러주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살려고 했었다가 아마 못 산 것 같아요. 이게 오늘 관련 테마 특징주가 몇 개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는데요. 미디어젠, 초거대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수주 소식의 급등.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 그냥 일단 특징주로만 알아두시고요. 항상 차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픽셀 플러스 이거 같은 경우 아침에 뉴스 전해드린 거죠. 이게 산업통상지원부에서 이렇게 뭐 지원하겠다 한 팹리스 육성 지원하겠다 한 그거 관련이니까요. 아침에 제가 뉴스 블로그에도 올려드릴 거예요 하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죠. 이 같은 소식에 글로벌 스타 팹리스에 선정된 어쩌고저쩌고 써 있습니다. 일단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시장에서 부각되었다는데요. 칩셋 미디어는 뭐 이건 자율주행 관련주죠. 예. 나노시준 이건 나노 신소재는 CNT 도전제 수요 증가, 수혜 기대감 등의 상승. 또 도전제라고 나오니까 뭔제 신소재 막 나오니까 이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냥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차트를 보니까 너무 고점입니다. 이거는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괜히 먹을 자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뭐 에코프로처럼 뭐 미친 듯이 상승하는 경우도 아니고 그런 큰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보고만 나노신 소재 그냥 이런 뉴스가 있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삼각격자 관련 한국정보 인증 차트를 보면요. 이게 상한가로 끝났어요. 거래량은 1100만 주. 1100만 주이지만 이게 과연 항상 차트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공격형 매집인지 만약에 이게 매집이라면은 올라가서 내려가서 이렇게 국자 패턴 다시 본전 주고 쭉 빼버리는 건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이 한국정보인증이 STO 증권 관련주도 이게 엮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림 같은 거를 이렇게 세세하게 모나리자 그림이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조각 내서 증권 토큰 형식으로 누구나 이렇게 살 수 있게 지분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뉴스가 예전에 있었는데요. 그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일단 상한가로 갔지만 이게 상한가가 과연 바로 내일 또 갭상승할지 아니면 눌러주고 흔들기를 할지 보면 여기 전고점이 다 있어요. 이거 전고점만 이렇게 테스트를 하러 갈지 이게 매물대가 위에는 좀 더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신성 델타테크처럼 2차전지 관련주도 아니고 일단은 삼각격자라는 거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물린 쪽에 매집을 하러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CQ센이죠. CQ센.
CQ센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시세를 분출하였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줬어요. 역사적 신고가를 줬다는 거는 여기에 물린 모든 사람들에게 본전을 줬다는 거거든요. 본전을 줬다라는 점이 좀 부각될 만합니다. 예, CQ센 오늘도 이게 강했죠. 상한가로 마감되었습니다. 이게 근데 이쪽에 보면은 매물대가 또 있으니까요. 이게 과연 이 박스권이 있죠. 이 박스권 위에 상단을 터치하고 맞고 내려오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 증시 변동 아침에 블로그에도 올려드렸는데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PC 개인 소비 지출인가요? 그것도 발표가 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들은 상한가 가고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이게 위로 갈지 옆으로 갈지 아래로 갈지 항상 확인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최대 강점은 이런 지지라인에서 손절이 가까운 최대한 손절을 가깝게 손실을 덜 볼 수 있는 라인에서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니까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시장 또 이슈가 많아서 뭐 상승 종목도 꽤나 좀 나온 것 같아요. 보면은 상승 종목도 꽤나 나오고 집중이 좀 안 돼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종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종목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도 좀 수익이 많이 나셨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단타 매매 일지 영상 매매 일지 영상 올려드렸는데 우리 재용이 형께서 제발 OLED 쪽도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8월 29일 테마 및 마감 시황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